안녕하세요. 메타버스 세상을 움직이는 나만의 대량 NFT 제작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목차는 다음과 같고요. 자, NFT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되는데요. NFT라고 하면은 물론 기본적인 개념이 좀 있습니다. 그 토큰, 그 non fungible 토큰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결론은 지금 비트코인이나 알트코인들이 조금 더 확장을 해서 이더리움 기반으로 만들어진 코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쉽게 얘기해서 어떤 작품이나 어떤 출입 관리할 수 있는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요. 또는 그 가치를 증명할 수 있는 그 저작자를 증명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론은 이제 워터마크처럼 본인이 만든 작품을 표시해 주는 게 NFT라고 보시면 되고요. 본 강좌에서는 NFT에 좀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NFT를 다량으로 좀 만들어 보는 방법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NFT의 개념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알아보면 일반적으로 우리 돈과 같은 경우는 서로 교환이 가능합니다. 이런 것을 펀저블 토큰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하지만 부동산 계약서 같은 경우는 서로가 뭐 강남이나 또 지방에 있는 아파트끼리 서로가 계약서를 주고받을 수 없는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가치가 다르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더리움이라고 하는 스마트 컨트랙트를 이용해서 어떤 작품이라든지 이거에 대해서 사인 또는 하는 방법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유일하게 한 개라고 표현해 줄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NFT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이런 NFT로 만들어진 것들은 지금 나와 있는 기존에 있는 많이 팔리는 또는 많이 팔았던 아주 큰 금액으로 팔았던 것들이 있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크립트 고양이, 크립토 키티 고양이라는 거 요거 13억에 이런 게 팔렸다고 합니다. 또는 500일의 일상이라고 해서 500일의 일상에서 개인의 500일의 일상도 있었고요. 또 5,000일의 디자인이라고 해서 이것도 한 780억에 팔렸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이 가치, 가상세계의 희소성을 보증해주고 만들어주는 게 NFT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예제로 여기도 또 있었죠. 이 고양이 그림도 또 어떻게 7억에 팔렸죠. 물론 이런 가치들은 유일하게 존재를 하면 그 가치를 인정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가상화폐의 종류는 이렇게 많습니다. 이렇게 많아요. 가상화폐. 근데 이런 화폐들은 서로 주고받을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1코인을 갖고 있으면 다른 코인하고 바꿀 수가 있는데 NFT는 전용 코인이 따로 있어서 이런 코인들은 NFT 코인이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어쨌든 그 업비트에 올라가 있는 코인 중에서 NFT 코인들의 유형을 나타내는 건데요. 뭐 샌드박스의 샌드 또는 디센트럴랜드의 마나 이렇게 코인들이 한 대표적인 한 16개 정도를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이 다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샌드박스나 디센트럴랜드 같은 경우는 아이템들이 이 사이버 메타버스 세상에서 사용하는 그 아이템들을 인증하고 보증해주고 그리고 그걸 주고 팔 수 있는 그 용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코인들을 이용해서 어떤 걸 쓸 수 있냐? NFT의 유형들을 생각해 보면은 기본적으로 NFT를 어디다 쓸 수 있냐? 코인은 결론은 어떤 물건을 상품을 주고 받는다고 하지만 그럼 NFT는 또 뭐냐는 거지. 앞에서 좀 설명을 했지만 다시 한번 설명하면 예술의 가치 증명입니다. 요거는 가치 증명 좋은 그림을 그리고 유일한 그림을 그리고 딱 하나만 그 NFT 코인을 찍어주는 어쩌면은 이제 작품을 멋있는 작품을 그려놓고 그걸 파는 방식으로 NFT를 활용하고 있고요. 두 번째, 소유의 가치입니다. 소유 가치는 뭐냐면 소유 증명을 한다는 얘기는 메타버스 세상에 있는 맵, 지도 이런 것들을 특정 구역을 사게 되는데요. 그 구역을 샀다 이건 본인 거다라고 하는 소유의 가치 증명을 또 할 수 있습니다. 또 NFT를 또 뭐를 할 수 있냐면 그룹 증명의 가치입니다. 그룹 증명의 가치라는 건 뭐냐면 여러 사람들이 어떤 그룹이 있다고 칩시다. 그래서 BTS라고 하는 아미라고 하는 그룹이 있으면 그 그룹의 특정한 크기만큼만 개수만 예를 들어서 100개다. 100개만 발행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NFT를 가지고 있는 100개를 갖고 있는 사람만이 아미의 어떻게 보면은 그 그룹으로 형성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러다 보면 101번째나 102번째 되시는 분이 다시 나는 아미의 그룹에 가입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결론은 기존에 있는 그룹에 갖고 있는 뭐 99번째의 NFT를 내가 돈 주고 사게 되는 거죠. 그럼 그 그룹에 들어가고요. 그럼 100명을 계속 유지하고 가기 때문에 BTS라는 이런 그룹들이 점점 활성화되고 더 인기가 많아지면 그 코인의 가치는 점점 올라가겠죠. 이런 식으로 그룹의 가치를 증명할 수도 있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소유의 가치, 예술 작품의 가치 이런 형태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얘들은 기본적으로 이더리움 기반의 NFT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이더리움은 그 우리가 비트코인 외에 나머지 코인들을 알트코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말고 이더리움, 뭐, 뭐 코인 라이트, 그다음에 뭐 리플, 뭐 이런 뭐 샌드, 마나, 뭐 이런 코인들이 있는데 이런 코인들보다 이더리움이 두 번째로 비싼 이유가 그겁니다. 얘는 알트코인이에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빼고 나머지는 다 알트코인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NFT에 해당하는 거를 사용할 수 있는 게 이더리움이 두 번째로 비싸잖아요. 비트코인이 가장 비싸고 그 다음에 이더리움. 근데 이더리움 무슨 기능을 갖고 있냐면 얘는 그 안에다가 스마트 컨트랙트, 스마트 계약서를 넣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 가치 증명하는 정보들을 거기다 넣어서 어떻게 보면 작품에다 기록을 해놓은 거죠. 그래서 이더리움 베이스에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현재 사용되고 있는 이더리움은 초창기 때 나왔던 ERC20과 ERC721, 지금 나와 있는 게 ERC115입니다. 거의 이제 ERC115에 많이 사용하고 있고 요즘은 이렇게 보시면 되면 20 같은 경우는 그냥 누가 보냈는지 정보만 기록을 한다면 721은 보낸 사람의 아이디하고 주인이 누군지까지도 구분을 해주죠. 그리고 ERC115 같은 경우는 결론은 누가 보냈는지 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습니다. 오토믹 그 스왑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더리움 네트워크가 있고요. 또는 폴리곤 네트워크 영역마다 다 달라요. 그 네트워크에서 다른 네트워크와 호환성을 제공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일리로는 이쪽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같이 폴리곤 네트워크로 가서 서로가 네트워크마다 서로가 그 인증서를 주면서 유일하게 존재할 수 있는. 그래서 이더리움의 기존 NFT의 문제점이 뭐였냐면 이쪽 네트워크에서 물건을 팔고 있다가 갑자기 다른 네트워크에서 똑같은 물건을 또 팔아요. 그렇게 되면은 사실 희소성이 떨어지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나온 게 ERC115라고 하는 프로토콜이 되겠죠. 뭐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우리가 NFT를 좀 등록을 해야 되는데 등록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일단 뭘 준비해야 되냐면 여러분들은 전자지갑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전자지갑은 가장 많이 쓰는 게 메타마스크란 지갑이에요. 그럼 이게 전자지갑을 만들었다 치면 만들고 나서 실제 마켓에 로그인을 해야 되는데 이 지갑의 용처는 그겁니다. 마켓에 로그인하는 아이디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가장 많이 쓰는 게 오픈시고요. 자, 오픈시에다가 이제 물건을 팔라고 우리가 만든 컨텐츠나 작품들을 팔라고 하면 일단 이더리움 기반으로 네트워크를 사용하게 되면 많이 사용하고는 있지만 이게 수수료가 좀 셉니다. 이게 수수료가 좀 비싸서 한 20만 원 이상 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폴리곤이라고 있습니다. 폴리곤은 수수료가 없어요. 그러니까 폴리곤 네트워크에서 한번 실험하는 방법을 사용할 거고요. 그 다음에 국내에서도 사용하고 있는 김치코인이라고도 들리죠. 클레이튼 같은 경우는 K코인 또는 김치코인이라고도 부르는데 이건 카카오에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것도 수수료가 좀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폴리곤 형태로 해서 이 오픈시에다가 작품을 하나 등록하는 과정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단계, 여러분들이 그 메타마스 지갑은 이더리움 기반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일단은 지갑은 크롬 베이스의 브라우저에서 확장으로 하는 그 확장이라고 하는 그 모듈을 추가시키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이더리움 지갑이 해당하는 메타마스크 전자지갑이 만들어지고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QR코드를 이용해서 내 지갑 주소를 알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다 충전을 해 놓으면 실제적으로 내 코인들이나 이런 것들 충전해서
여기다가 할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이걸 가지고 뭐예요? 그 NFT나 일반 코인들을 가지고 결제를 할 수 있는 거죠. 여기다 돈을 집어넣는 방법은 가까운 은행에 가셔서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업비트에 가입하시거나 빗썸에 가입하셔가지고 이쪽으로 전달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서명이라는 과정을 거쳐가지고 실제적으로 운영이 시작됩니다. 요게 메타마스크 지갑을 만든 거고요. 이렇게 만들었으면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이 PC, 현재 PC에서 지갑을 만들었잖아요. 이게 아이디 개념이 아니거든요. 이게 16진수로 된 256자리에 이런 숫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아이디를 복사해서 다른 데 로그인이 되는 방식이 아니에요, 얘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계좌번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계좌번호인데 이거를 다른 PC로 내가 다시 로그인하고 싶다. 내가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근데 이 PC에도 했어. 다른 PC 옮기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비공개 키로 아웃포트 해주셔야 됩니다. 이 과정을 설명한 건데요. 로그인하고 세부 계정에 가셔가지고 비공개 키 내보내기를 하신 다음에 그거를 비공개 키를 또 패스워드가 있습니다. 저 이렇게 지원했는데요. 요걸 그대로 복사한 다음에 다른 곳에다가 역시 메타마스크 지갑을 만들고 키 가져오기를 하시면 그때 얘를 넣어주시면 이쪽으로 로그인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전자 지갑인 메타마스크가 다른 PC에도 옮겨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지갑을 만들었으면 로그인을 해야 되겠죠. 로그인하는 방법은 지금과 같이 여기 보면 오픈시라는 곳입니다. 오픈시가 가장 많이 거래되는 사이트고요. 여기서 일단은 로그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메타마스크 지갑을 가지고 여기 보이는 곳을 눌러주시면 메타마스크 지갑을 선택하라고 해요. 그럼 거기서 메타마스크 지갑을 선택해서 로그인하면 끝입니다. 자, 로그인 했어요. 이제 올리고자 하는 작품을 만들어야 되는데 대량으로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방법은 오픈소스로 되어 있는 것 중에서 해시립스라는 게 있습니다. 해시립스 같은 경우는 여러 개의 파일을 나눠서 겹쳐서 하는 겁니다. 일반적인 NFT들을 보면은 결론 앞에 있는 그림과 뒤에 있는 배경을 조금씩 바꿔가면서 개수를 늘려가는 방식이거든요. 그것들을 해놓은 라이브러리, 오픈소스가 있는데요. 그게 해시립스고요. 그걸 설치한 다음에 어떻게 보면 그 안에 모듈이 있는데 그 모듈에 백그라운드, 바디, 페이스 등을 따로따로 그린 다음에 그걸 폴더에 집어넣고 컴파일을 해버리면 바로 다음과 같은 형태로 이렇게 최종 결과물이 나오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이용해서 얘는 이제 기본적으로 노드.js로 설치를 하기 때문에 노드.js 모듈 설치하고 그 다음에 컴피그 파일을 오픈해서 그 안에서 개수하고 해상도하고 이런 것들을 설정한 다음에 그러고 나서 컴파일을 하게 되면 이런 형태로 막 겹쳐진 그림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게 나오게 되면 이제는 이제 오픈C에서 로그인하고 하나씩 하나씩 등록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마이 콜렉션이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오픈C 사이트에서요. 거기서 네트워크를 폴리곤으로 해주셔야 수수료가 안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 올릴 수 있는 것들은 3D 모델, 이미지, 비디오, 오디오들이 올라갈 수 있고요. 저는 테스트로 해서 3D 모델을 좀 올려봤습니다. 3D 모델을 작성한 거를 애드 아이템을 통해서 올려보고요. 올려볼 때 이때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폴리곤 네트워크로 설정한 후 올리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면은 최종적으로 가격을 또 퍼블리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제가 이제 폴리곤 네트워크에 들어있는 이더리움 베이스로 해서 가격을 입력하고 서명을 한 후 완료를 하게 되면 실제적으로 퍼블리시가 되고요. 오픈시에서 키워드로 검색을 하게 되면 보이게 되는 거죠. 결론은 이게 다량으로 민팅한다고 합니다. 민팅한다고 하는데 이런 민팅하는 방법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민팅을 하고 나면 일체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이게 필요하다면 구매를 해가겠죠. 근데 이제 그림을 그리나 컨텐츠 싸움입니다. 결론은 내가 이제 앞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여기서 내가 NFT를 어떤 걸로 사용할 거냐. 저 같은 경우는 그룹 증명이라든지 뭐 이런 거 쓸 수도 있겠죠. 여러 개 해놓으면 다량으로. 그래서 200개만 생산하고 그걸 올려놓고 이거 사는 사람들만 내 그룹에 들어오게 한다든지
그런 가치로 하면은 다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만든 거를 한번 예시로 만들어 본 건데요. 이거는 이제 제가 이거는 추모가 메타버스 서비스라고 해서 제가 이제 그 제사관 서비스를 만든 게 있어요. 그때 사용했던 이 제사 음식들이나 3D 모델 등을 그대로 그 민팅을 해서 올려놨죠. 여기에다가. 여기다 이렇게 올려서 실제적으로 하나씩 팔게 했는데 현재로서는 아직 팔리는 부분이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우리 전통 제사 음식들을 가지고 그 오픈시에다가 로그인한 상태고요. 결론은 이런 NFT 같은 경우는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떤 걸 가지고 어떤 컨텐츠를 만들어야 되냐 이거지. 결론은 이런 그 NFT 같은 코인들은 결론은 기존에 있는 거를 답습하는 형태로 만들어 주시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든 게 아이디어가 중요한 거죠. 우리가 만든 게 이런 거 예를 들어서 영화관에 극장을 보러 갑니다. 영화관에 갑니다. 영화관에 가서 그 표를 NFT로 발행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그렇게 되면은 그 NFT를 산 사람만이 그 영화의 티켓으로 보고 스마트폰으로 보여주면서 영화를 보러 가는 거죠. 이런 형태로도 많이 지금 응용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요거 보는 그림은 뭐냐면 결론은 기존의 PC로도 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NFT를 발행한다? 아, 이건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럼 옛날에 나왔던 이런 키넥트 같은 경우도 폰으로 제스처를 인식해서 그 파워포인트로 페이지를 넘겼거든요. 이렇게 되면 뭐가 문제냐면 왜 마우스로 해도 되는데 왜 굳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결론은 이 NFT로만 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걸 만들고 시작을 하셔야 여러분들한테 큰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댄스 컨트롤 같은 경우도 이건 마우스로 할 수 없어요. 내 몸을 인식해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동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NFT로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론을 다시 한번 더 얘기를 해보면 결론은 여러분들이 NFT를 가지고 어떤 컨텐츠를 만들 것이냐라는 건데요. 일단은 비용에 대한 감내를 좀 하셔야 됩니다. 일단 컨텐츠를 만들었을 때 돈을 지불해야 되는지 비용 감내가 어떤 의미냐면 이런 거죠. 이걸 사는 사람이 내가 돈을 내고서라도 이걸 사야 된다. 그런 컨텐츠들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또 새로운 경험을 좀 해줘야 됩니다. 이게 이제 없는 거를 좀 한다든지 어디 경험하지 못한 거 이런 걸로 좀 접근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VR까지도 연결된다면은 XR 확장현실까지 간다면은 이 어지러움이나 이런 부분도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메타버스 하면 거의 가상세계고 그걸 확장현실까지 다 연결되는 부분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어쨌든 간에 좀 감내를 해서 만들 수 있는 부분까지도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을 내리면 이 NFT는 여러분들이 만든 레포트, 보고서 또는 어떤 회사의 어떤 프로젝트 이런 것까지도 이 NFT를 이용해 가지고 그 내거화 시켜서 어떻게 보면은 그 회사의 그 저거죠. 그 회사의 직무 발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또 학교에서 일을 하다가 발명을 했어요. 근데 이게 소유권이 누구 거냐? 물론 회사 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게 직무 발명이 내 어떤 증거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이상으로 NFT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